예, 저 주질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또 한 개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면은 어제 그제 한국재정정보원에 국감을 하면서 디브레인 지금 전체 이제 우리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자금이 배정이 되면은 그 집행이 실시간으로 전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면은 보조금 예산이 보조금이 이제 자금까지 전부 다 배정이 되면은 이게 보조 사업자들이 그걸 직접 바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자금으로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과거처럼 이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디브레인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자금 배정이 되면은 자금도 예산과 같이 하나의 그 권한으로 한도로 봐서 집행이 되면은 바로 집행이 되면은 그렇게 예탁 금융기관에 이렇게 예치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합니다. 9월 말 가장 가까운 날짜로 9월 말 또는 오늘 10월 25일 현재 보조금하고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도 과거에는 보면은 어제도 제가 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1월 1일 날 수백억을 받아서 12월 31일 날 집행을 하면은 그 사이에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하잖아요. 보조금은 정산을 하는데 이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 또는 10월 25일 현재 자금 관련돼서 여유 자금으로 현재 잔액으로 남아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것 전액을 좀 다 뽑아주세요. 지금은 돈이 모자라서 그게 자금이 모자라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돈놀이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 없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관련되는 저 자료를 어느 시점이 괜찮아요. 가장 그 최근 시점으로 해서 내일 국감 시작하기 전까지 현재 남아있는 돈, 여유자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장기 재정 전망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직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19대 때에 누차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을 고쳐서 이제 했는데 15축짜리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국가재정법에 40년 이상 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자료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에 만들고 2020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과거에 했던 그 내용이라고 그죠? 그럼 이 정부가 장기 40년 장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웃 오브 데이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하되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같이 한번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장님. 네. 오늘 이제 청장님들은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은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서면질이 좀 더 넣을 겁니다. 지금 통계청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이게 그때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한 게 발언을 잘못했네요. 5분이 분배율을 했는데 10분이 분배율입니다. 고칩니다 오늘. 그래서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 했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5분위 배율만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10분위 배율이 어떻고 또 10분위 분배율이 어떻고 또 진위 계수가 어떻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통계청장님. 네. 예, 어디 계세요? 왼쪽에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니까 다른 5분위 배율을 관련된 사항하고 혹시 다르게 나타나는 통계가 있던가요? 그
이전 값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 찾아요. 지금 통계청에서 제가 그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통계가 발표되고 나면은 그 전에 말하여 로데이터가 그게 조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제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발표가 나면은 그 앞에 어떤 자료가 원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이렇게 좀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매니플레이션을 했기 전에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혀 없습니까? 요 경우는 안타깝게 보통은 아니, 왜 안타깝습니까? 보통 보관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 당시 그 저는 나라 알겠습니다. 컴퓨터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아니 그러면 결국은 바꾸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조작을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했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자료를 제출을 했으면은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이 전부 다 있어서 원상을 회복하고 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그를 조작을 할 때에 그를 의도를 가지고 그 자료를 증거를 인멸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도대체 통계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앞에 자료가 없어갖고 그걸 추적을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그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이거야말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답변한다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가상자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 포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들이 뭐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90만 명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되고 나는데 690만 명. 그리고 2030뿐만 아니라 뭐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많이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3조 되고 하루에 거래량이 5조 3천억이에요. 완전히 증권과 주식과 주식에 버금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그 소득세법 164조의 4를 개정을 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국세청장님 맞죠? 예. 근데 지금 그런데 이 그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5년으로 지금 유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이거를 가지고 탈법으로 증여라든지 또 상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이 부분은 이 진짜 앞으로 문제일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자료 가지고 예. 자료 지금 다 받고 있죠? 예, 받으면 뭐 합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제 제출하더라도 무슨 이유로 자료가 무슨 원인으로 해서 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죠? 지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 카나다 8개 국가, 뭐 EU 국가 다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제 그 조세 회피를 위해서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네. 이 제도 그게 OECD 베프스 보고서에 따라서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EU에서도 21년부터 이제 시행해서 초기 단계에 있는데 한쪽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납세 협력과 관련된 이 소위 말 제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외 탈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고의성을 가지고 하고 또 특히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전문가가 조력을 할 때에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전에 그 보고하도록 MDR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에 자료를 16기관 손익 쭉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16기관 전체 22년도에 전체 영업 손실이 26조 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이 29조 원이고요. 뭐 SOC 공기업은 조금 근데 이게 한 가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가격이 국제 원유라든지 또는 석탄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이걸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 겁니다. 그렇죠? 장관님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토론전과 에너지 가격 상승 뭐 등의 영향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우리 청장님들 직원들 좀 수고하십니다. 오늘 청장님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질의를 하고 좀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에너지 공기업 포함해서 공기업 관련된 PPT 한번 띄워주시죠. 시간 좀 세워주세요. 예, 그 앞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연봉만. 예, 원가, 에너지 가격부터 쭉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기업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경영 상태를 표시하는 자료도 좀 전 띄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철도, 고속도로, 광역상수 이래 보니까 원가 회수율이 전기요금은 작년에 66.2%밖에 안 돼요. 이제 경제 전체를 운영할 때에 원가 회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자원이 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자원 배분에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됐을 때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 가격에 맞는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 거를 한목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이건 뭐 IMF 때도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자꾸 늘어나가고 방만 경쟁 가는 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나중에 전부 서면 지루를 전부 다 넣을게요. 그리고 조달 청장님, 네. 우리 이거는 뭐 조달청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우리가 UN 분담금 비율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보니까 UN 분담금이 전체 분담금의 2.574%,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쭉 해서 9번째 규모로 크게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UN 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도를 보니까 네.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1% 내외로 굉장히 부진해요. 그건 결국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위상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조달 시장, UN 조달 시장 전체 좀 이렇게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그 분담률에 비해서 우리 조달시장 참여율이 부족한 게 언어, 그리고 정보 부족, 그다음에 역량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유엔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달 담당자들을 저희가 한국에 초청을 해서 그 유엔 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진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여쭙게요. 지금 기부금 부정사용 공익법인 굉장히 많죠. 전체 공익법인 중에서 공익법인 중에서 전체 기부금 그 퍼센트를 보니까 3억 이하가 5억 이하가 88.3%는 돼요. 맞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의 그 공익법인은 직원들도 전담 직원들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 가산세 이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계속 처벌만 할 게 아니라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 저희들 이제 좀 공시 관련돼서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공익법인들이 많아서 좀 편리하게 전산 시스템도 개선하고 예. 더 많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잘못된 거는 처벌을 해야 되지만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좀 홍보도 하고 충분하게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국세청장님 조금 아픈 질의도 하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그전에는 세원 발굴에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은 물론 세원 발굴에 관련되는 제도적인 사항들은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제도 관련되는 부분은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 제도를 좀 촘촘히 짜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세정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를 좀 세정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차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